네, 안녕하세요. LG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자, 지금 LG전자 다시 한번 음봉으로 좀 찍어 눌리고 있는데 앞전에 잘 올라가는 것 같더니 또 힘을 잃으면서 이제 내려와서 걱정되고 이거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 맞나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의 대응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자, 지금 핵심 바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앞전에 올라가다가 이제 윗꼬리 달고 음봉으로 내려 찍힐 때 거래가 많이 터졌어요. 자,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밀려 내려오는데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LG전자 이제 이 정도 내려올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셨을 겁니다. 왜냐면 다른 걸 떠나서 LG전자 자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가격까지 알려드렸거든요. 자 근데 이 가격을 한번 일단 집중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가격적으로 봤을 때 앞전에 잡아드렸던 가격이 19만 5천 원에서 19만 원 라인 자 여기까지 올 거다라고 알려드렸고 자, 일단은 19만 5천 원에서 19만 원 선까지 주가가 밀릴 거다 내려와야 된다라고 알려드렸고 자 지금 그 가격 밴드 제가 선을 그어보니까 정확하게 여기까지 내려왔거든요. 자 보면은 진짜 저가가 지금 19만 1,300원. 그다음에 지금 19만 뭐 4천 원 정도니까 이 가격 밴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자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매수하고 반격하면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LG전자 변수를 우리가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1차 지지선 라인까지는 왔지만 자 아직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앞전 그 영상에서 또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요. 그다음에 혹시나 갑자기 또 미증시가 폭락한다라거나 어떤 이제 변수가 생겨서 주가가 더 떨어지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우리는 18만 원까지 열어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미증시가 막 폭락하거나 변수가 생기면은 그 다음 지지 라인인 18만 원까지 열어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18만 원이 지금 이동평균선 21선 이제 닿는 지점이거든요. 여기까지 열어놔야 됩니다. 왜냐면 시장이 좋은데 LG전자가 지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시장이 하락하면서 나오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미국 증시부터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유가 급등이라던가 국채 금리 상승에 이제 미증시가 강하게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영향들을 지금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종목들 다 내려가는 그런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LG전자도 이런 하락을 조금 때려 맞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물론 지금 이제 코스피가 잘 버티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이제 증시를 좀 멱살 캐리를 하면서 어쨌든 주가를 방어를 해내는데 전체적으로는 다 떨어지는 추세죠.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주 박살이 나고 있고요. 오늘도 매도 사이드카 걸리고 그래서 지금 코스피 뭐 하락 종목수랑 상승 종목수 보잖아요.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지만 하락 종목수가 현저히 많고 상승 종목은 굉장히 적죠. 이런 상황에서도 증시가 이제 버티고 있다라는 거니까 전 삼전 하닉스만 수급이 쏠리면서 버티는 거고 사실상 이제 강력한 하락장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미국 증시 그리고 이제 코스닥 뭐 조정의 원인이 단기적으로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주가를 엄청나게 흔들어대는 움직임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LG전자를 우리가 올라갔을 때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하방으로 좀 더 열어놔야 된다. 자, 이거 주가 좀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알려드렸던 거고 근데 주가를 지금 계속 찍어 누르려는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이거 조심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떤 종목이 무작정 좋다 이게 아니라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자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잘못하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비싸게 팔 수 있는 라인들, 싸게 살 수 있는 구간들을 놓치면은 또 못 샀는데 올라가 버리거나 못 팔았는데 이런 하락을 두드려 맞는 그런 불상사가 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가격 전략들을 반드시 한번 집중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어쨌든 지금 코스피가 잘 버틴다라고 했잖아요. 코스피가 잘 버티는 이유는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가 얘네가 이제 원래는 조정이 나왔어야 되는데 최근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방어를 잘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당분간은 삼전 하이닉스를 안 볼 수가 없기도 하고 그리고 국내 증시의 1등이 삼성전자, 뭐 2등이 하이닉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종목들 반드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매일매일 제가 또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국내 주식 1등이라고 불리는 삼성전자 조회수 한번 보세요. 조회수 보면은 제가 삼성전자 또 영상 중에서 1등을 찍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또 시청을 하시는 이유는 방향성이나 이제 움직임을 잘 맞춰내기도 했겠지만 이런 가격 전략들이 있잖아요. 뭐 LG전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가격 전략들을 알려드리고 그런 것들을 또 맞춰내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많이 시청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LG전자도 또 이제 중요한 가격 전략들을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 또 놓치면 안 되니까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면 자 구독 한 번씩 눌러두시고요. 자 그리고 LG전자 주주분들 지금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좀 힘 좀 내보자는 의미에서 자, 화이팅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LG전자 화이팅! 자 그럼 어쨌든 이제 LG전자가 이제 못 올라갈 종목이라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시장의 조정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으니까 또 LG전자를 하방으로 내려 찍으려는 그런 움직임들 여러분들 이 세력들이나 뭐 외국인들 뭐 얘네들은 주가가 꼭 올라가야만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주가를 뭐 공매도를 치거나 숏에 베팅해서 주가를 이제 하방으로 내려 찍는 움직임들도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그리고 진짜로 LG전자의 공매도 거래대금을 봤을 때 이제 근래에 공매도 거래대금이 조금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가 또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공매도 거래대금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하방으로 주가를 찍어 누르려는 이런 이 외인들 움직임, 공매도 세력들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필사적으로 주가를 아주 찍어 누르면서 공매도를 쳐버리니까 주가가 올라다 꺾여 내려가는 흐름들이 나오는 거죠. LG전자가 지금 주가가 미친 듯이 우상향을 하는 그런 구간은 또 아니다 보니까 올라갈 때 이런 하방 압력이 세버리면은 또 주가가 한번 내렸다가 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LG전자는 단순히 그냥 주가가 무작정 올라가기만 하는 그런 구간이 아니라 올랐다 떨어졌다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변수까지 미증시가 흔들리는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이 파동이 올랐다 내렸다 이거 굉장히 좀 어지럽고 어려운 흐름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LG전자의 수급을 보잖아요. 개인들은 최근에 많이 사는데 지금 뭐 외국인과 기관 특히나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를 하고 있는데 얘네가 이제 단타를 치고 있고 기관은 지금 매도 포지션 잡았어요. 단기적으로. 금융투자랑 단기적으로 주가 올라가니까 매도 포지션 기본적으로 잡아놨고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 하는데 지금 뭐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이죠. 어쨌든 기관이 팔아도 외국인이 사서 올리면 괜찮은데 얘네가 지금 같이 팔면 주가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연기금은 계속 들어오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얘네가 매수가 세게 들어올 때는 급등하고 매도가 세게 나올 땐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올라갔을 때 상방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들을 좀 살펴볼 건데 여러분들 이거는 단기 관점이에요. 단기 관점. 스윙이나 좀 길게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가격이 더 높아질 거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하단 지지선이나 그다음에 상방 단기 저항대들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20만 7천 원이랑 21만 5천 원 이렇게 그어볼 건데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이런 가격들을 잡아드리는 게 이 가격까지밖에 못 간다가 아닙니다. 내려왔을 때 우리가 저점 라인 나오면은 매수, 단기적으로 올라갔을 때 매도. 이런 식으로 지금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시간 투자하고 길게 보면은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승들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데 우리가 단기 저점, 단기 고점을 맞춰내면서 매매를 한다면은 회복도 빠르고 우리가 또 먹을 구간이 그만큼 많아지거든요. 투매나 반격의 기회들을 잡아놓고 우리가 회복들을 해야지. 그냥 단순히 이거 나 평단 높으니까 그냥 천천히 봐야겠다. 내 평단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이러면은 평단 회복이 안 될 겁니다. 평단이 높아도 아니면은 이제 저점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 낮춰놓고 회복을 노리면은 이제 올라올 때 또 팔고 내려왔을 때 사고 이런 식으로 해야 좀 빠르게 회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잡아드리는 이런 가격들을 좀 집중을 해보셔야 되고 결국에 이런 가격도 중요하지만 이걸 또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수급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지금 미증시가 변수가 있잖아요. 미증시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이 변동성 지속된다.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고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건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될 수 있고 뭐 이제 악재가 나와서 팔아대면은 주가가 더 떨어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지금 주가 보면은 앞전에 여기서 주가 끌어올릴 땐 누가 매수를 좀 쓸어 담았어요. 이거 좀 확대를 해보면요. 자, 이거 보면은 LG전자 이제 기간 설정해놓고 보니까 모건스탠리, 멜린치, 시티그룹 이런 데서 아주 이제 외국계에서 물량들을 쓸어 담아버렸습니다. 모건스탠리, 멜린치. 그럼 만약에 얘네가 계속 매수가 또 들어오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거니까 매수 타점. 그다음에 얘네가 만약에 매도로 돌아서요. 그럼 매도 타점. 자, 이런 식인 거죠. 이 수급이 진짜로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를 반드시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격 부근에서 진짜로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오는지 또 나가는지 체크하고 이거를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간을 뭐 지금까지를 설정해 놓고 보면은 이 모건스탠리나 멜린치, UBS증권 외국계에서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아직 얘네가 물량들을 다 던지고 나가는 모습은 안 나왔어요. 이게 완전히 큰 고점이 나와서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이 기간 동안에는 키움증권이나 JP모건, 이 단타치는 JP모건 창구나 키움증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쓰는 이런 창구에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다라는 걸 감안을 했을 때 이게 진짜 미친 듯이 고점이 나와서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이 단기 매물들 소화를 하고 있구나. 개인들 물려있다가 올라오니까 지금 팔잖아요. JP모건 단타치니까 이 물량들 던지고 있고 그 물량들을 얘네가 들어왔으니까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조정을 소화를 하고 올라가겠구나. 다만 변수가 생겨서 이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지거나 늘어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매매를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외국계 수급을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봐야 되는데 또 단기적으로 그럼 올라갈 때는 이 외국계도 들어오겠지만 또 JP모건 쪽에서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런 메이저 창구들의 움직임을 잘 봐야 되는데 JP모건이 최근엔 매도를 좀 많이 했어요.
매도하다가 지금 또 이제 매수 물량들이 슬금슬금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얘네가 만약에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강력한 반등의 또 시그널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자, LG전자 봤을 때, 자, 우리가 뭐 일별로도 이 수급들이 들어오는 걸 체크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거를 빠르게 좀 캐치를 하면 할수록 조금 더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타점, 비싸게 팔 수 있는 타점들을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간대별로 보면 오늘 9시 땡치고 LG전자가 JP모건에서 뭐 순간 거래량이 1338주 정도가 이제 물량들이 들어왔는데, 사실 오늘은 이 창구에서 크게 움직이지는 않죠. 이제 금요일이기도 하고 대체로 이제 관망세를 좀 보이고 있으니까 힘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월요일부터 또 보는 겁니다. 이런 메이저 창구들 수급들 보면서 9시 뭐 물량들 들어오는지, 큰 물량들 들어오고 나가는 움직임을 체크를 해야 지금 올라가겠구나, 떨어지겠구나를 미리 좀 캐치를 해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빠르게 또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이 타점들 막 장중에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타점 잡아내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채널의 구독자분들은 이런 매수나 중요한 매도 자리들 실시간으로도 타점들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우리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면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구독 누르셨나요?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 중요한 타점 나왔을 때 어떻게 알려드리냐면, 자, 여기 위에 보시면 번호 띄워놨습니다. 01067905019. 여러분들 이거 꼭 저장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채널 구독했다라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두세요. 그럼 문자 남기신 분들은 타점 알림 신청 완료니까 저런 메이저 수급들 중요하게 들어오는 매수 타점들이나 혹은 빠져나가는 다 팔고 도망치는 중요한 매도 타점들 또 놓치지 않도록 타점 실시간으로도 문자로도 받아볼 수가 있으니까, 자, 구독이라고 여러분들 꼭 지금 남겨두세요. 그래야 또 지금부터 나오는 중요한 매도 자리나 매수 타점들 놓치지 않을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나중에 가서 매수 못했는데 올라갔어요, 매도 못했는데 떨어졌어요 해봐야 늦습니다. 여러분들 꼭 구독이라고 지금 남겨두시고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LG전자 우리가 단기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이제 큰 저점과 큰 고점이 나오는 자리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자리가 어디냐면은 LG전자를 봤을 때 여기 빨간색 화살 펴보시나요? 자, 이거를 세력의 매수 타점이라고 하고, 요 노란색 선을 세력의 목표선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이런 타점들이 뜨면 매수 타점, 여기까지 가면은 큰 고점, 매도 타점. 자, 이런 식인데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고는 잘 모를 수가 있어서, 자, 이런 세력의 매수와 매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 한번 알려드리고 핵심 타점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채널에서 주력주로 매매를 했던 종목 중에 한미반도체를 예시로 들어보면요, 올라갈 때의 공통점이 뭐냐면 결국에 주가의 상승이 강력하게 시작이 되려면 그만한 강력한 힘, 매집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보면은 여기 빨간색 화살표 보이시죠? 자, 이거를 저는 세력의 매수, 매집 신호라고 하는데, 자, 이 타점이 뜨면 올라가고 타점이 뜨면 올라가고 타점이 뜨면 올라가는 패턴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종목들을 매매할 때 잡아야 되는 타점이 이런 세력의 매집 신호가 뜨는 지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일봉상으로도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지금 보면 올라가기 전에 공통점이 뭐예요? 자, 이런 세력의 매집 타점들이 뜨면서 주가 올라가고, 다음에 또 매집 타점이 뜨면서 올라가고, 또 여기서도 이제 매집 타점이 뜨면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는 패턴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런 상승의 시그널이 나왔던 게, 자, 요거 날짜를 보면 여러분들 2025년 9월 달이었죠. 그래서 이때 보면요, 날짜가 언제요? 자, 9월 5일 날 이런 신호들이 한번 떴고요. 다음에 다음 신호가 이제 9월 30일 날 한번 떴습니다. 그래서 이 타점이 떴을 때 맞춰서 제가 영상도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제가 이제 9월 30일 날 뭐라 그랬어요? 자, 주가 폭등할 수 있는 이런 신호가 포착이 되었다, 외국인 기관 다 쓸어 담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호들을 체크를 하고 제가 타점들을 이제 알려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월 초부터 이제 바닥 나오는 이유나 뭐 최저점 매수 구간 이런 타점들을 포착을 하고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9월 초에 사실 주가가 이제 8만 원대였는데 결국에 한 33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4배 가까운 이런 상승이 나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상승의 파동이 시작이 되는 이런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포착이 되었을 때를 매수 타점. 자, 그리고 올라갔을 때는 여기 노란색 선 다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매수가 있으면 매도 타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더 확대를 해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제 세력의 매수가 들어오는 지점이 있고, 올라갔을 때 고점을 찍고 한 번씩 떨어지는 구간들이 있어요. 매수 타점이 들어왔다가 이제 올라갔을 때 이 노란색 선에 부딪히니까 주가 내려가고, 또 올라갔을 때 타점 뜨고 올라갔을 때 노란색 선 부딪히니까 넘어가니까 고점 찍고 또 떨어지고,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또 올라갔다가 요 노란색 선 부딪히니까 여기서부터 주가 떨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기준으로 잡을 때, 세력들이 매집이 들어오는 시점 그리고 매도를 하고 나가는 시점들을 우리도 매수와 매도 타점으로 잡아볼 수 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시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요,
이 현대무백스라는 종목을 살펴보면요. 자, 이 종목도 보면은 현대무백스 로봇 대장주 강력하게 배팅한다라고 제가 이제 알려드렸던 날짜가 2025년 9월 4일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영상 올려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매매를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와서 보니까 9월 4일이면 이때였거든요. 자, 그럼 이때 제가 타점을 잡아드린 이유가 이제는 좀 보이시나요? 바로 직전에 세력의 매수 신호들이 또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상승, 또 여기서부터 상승, 여기서부터 상승, 뭐 이런 식으로 패턴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자리부터 매매를 시작을 했던 거고, 이때 당시에 보면은 주가가 거의 한 6,000원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거의 한 5만 원까지 갔으니까 7배 이상 엄청난 이런 상승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무백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매수를 했던 타점들, 매수를 해야 되는 타점들도 자, 이런 식으로 세력의 매수 타점이 포착이 될 때인데, 자, 매수도 중요한데 제가 매도도 중요하다 그랬죠. 어디까지 또 올라가요? 세력의 목표선까지 올라가고 여기서 고점을 찍고 주가가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준을 잡아야 되는 이런 타점들이 나왔을 때 놓치면은 못 샀는데 올라가 버리고 못 팔았는데 엄청나게 또 떨어져 버리고 이러니까 이 메이저 수급들이 사고 파는 자리들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는 자리도 그렇지만 파는 자리도 이 메이저 수급들은 물량들을 한 번에 순식간에 이제 던져버리기 때문에 고점이 나오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매수나 매도 타점들을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는데 우리 채널의 주력주들도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미 많이 올라가고 나서가 아니라 상승의 시작점에서 잡아낸다라는 건데 우리 채널에서는 이렇게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자리 그리고 비싸게 팔 수 있는 자리들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영상 올려드리는 종목이나 아니면 또 그 다음 주력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매수, 매도 타점이나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번호를 띄워놨습니다. 010-6790 5019로 황소라고 두 글자 남겨두시면요. 우리 채널의 다음 주력주 그리고 영상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한 타점들 놓치지 않고 챙겨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런 거 혹시 돈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VIP방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우리 채널 구독만 해주시면 이런 것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채널의 구독자 수가 벌써 19만 명을 넘어가고 있는데 최근 우리 채널의 채널 성장 그래프를 보면요. 엄청나게 가파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별 볼 일 없는 내용들을 알려드렸다라고 하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우리 채널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우리 채널의 구독자 수를 30만 명을 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되는 내용들, 좋은 종목들이나 타점들이 있을 때 알려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할 거니까 저는 그러면서 우리 채널을 성장시켜 나가고 여러분들은 우리 채널이 성장하는 만큼 많이 벌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많은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자, 오늘부터는 우리 채널 구독 한 번씩 눌러두시고 앞으로 우리 채널이 구독자 30만을 달성하는 여정을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채널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도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 이름이 왜 황소인지 아시나요? 주식시장에서 황소는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믿는 이 상승장에 배팅을 하는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주식시장이 우상향한다라고 믿기 때문에 앞으로도 황소 같은 매매 이어가 볼 거니까요. 제 이름도 까먹지 말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영상 잘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히든 종목 힌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앞으로 역전을 이뤄낼 거라는 전망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7년에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 전망을 보면요. 기존에 1등이었던 SK하이닉스를 제치고 삼성전자가 1등을 탈환을 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주가가 많이 오를 때는 이미 1등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2등이나 3등에서 1등으로 역전을 하게 될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자, 근데 삼성전자가 HBM 시장 1등을 탈환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수율 리스크입니다. 이 초기 종합 수율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못하면 이 대규모 설비 투자는 막대한 고정비 부담으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EUV 공정 급증이나 아니면 결합 밀도 상승 같은 리스크, 그다음에 실리콘 관통 전극 적층 리스크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D램 공정에 EUV 적용으로 인한 결합 밀도 상승을 웨이퍼 단계에서 완벽하게 걸러내는 그런 기업 그리고 디바이스가 패키징 되기 전에 웨이퍼 단에서 이제 D램의 불량 여부를
초고속으로 전수 검사를 하는 웨이퍼 테스트를 공급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수요를 확보를 위해서 검사 인프라를 대폭 늘리면서 이제 최대 수혜를 입고 있는데, 최근에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와 이 수백억 규모의 대형 HBM 검사 장비 공급 계약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 시장을 탈환하는 데 있어서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데, 이 기업 우리 채널의 다음 주력주로 매집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다가 지금 일시적으로 눌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역대급 기회가 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미 2,000원대였던 주가가 2만 원이 넘게 이제 올라가면서 거의 10배거를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반도체 시장의 슈퍼 사이클과 함께 앞으로 올라갈 구간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주력주들은 우리 구독자분들이랑만 조용히 매집을 할 거라서,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타점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번호 띄워놨으니까 010-6790-5019로 숫자 7 있죠. 럭키 7 숫자 7 하나 남겨두시면요, 최대한 빠르게 우리가 지금부터 이 매집해볼 주력주 종목명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LG전자의 주가로 다시 돌아와서요. 자, 지금 LG전자가 올라가다가 어쨌든 차익 실현 매물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이제 미증시 변수까지 겹쳐지면서 하락을 또 때려맞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내려올 때 거래가 막 엄청 쏟아지면서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은 아니거든요. 증시가 또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만큼 떨어졌을 때 또 단기 저점 매수 구간, 과대 낙폭으로 인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또 저점 매수 노려서 단기적으로 급등 노리고 또 매도하고 또 눌림 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지금은 관점을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작정 상승을 누리기에는 시장의 상황이 이 변동성도 크고 변수가 많으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 한 번 한 번의 타점들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단기 저점 놓치면은 튀어가고, 자, 그리고 단기 고점 놓치면 또 내려 찍히고, 이런 움직임들 당분간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LG전자 진짜 집중해서 가격들 따라오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도 꼭 보러 오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은 그만큼 영상 자주 올려드릴 거니까, 자, 우리 또 이런 메이저 수급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하면서 다음 주 대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